1년 매출 300조 원, 7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 7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빛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서 2017년 하반기에는 그룹 공채 대신 계열사별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답정보센터에서 준비한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의 김승규입니다. 뭔가 좀 오늘 허전하시죠? 예, 제 옆에 있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또 목감기가 심해서 지금 투병 중인데 이은주 아나운서의 좀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자, 박수 한번 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제가 저희 담당 PD인 지승환 PD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는 이제 술을 진탕 먹지 않았겠을까 생각했었지만 굉장히 어머님 모시고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맛있는 걸 사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과교로 이게 반전의 모습인데 이건 반전의 매력이 또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아마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게 이런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업 성공해서 월급 타서 부모님한테 딱 첫 월급으로 선물해드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바람일 텐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효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잡정보센터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여러분들 기자 오늘 첫 코너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시즌2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이신 분이시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따뜻한 방송이네요. 예. 지승환 PD의 그러니까요. 어머님. 반전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께 맛있는 밥 사드리고 그래요. 밤에 또 술 진탕 먹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런 반전 매력을 좀 이게 면접 때도 보이는 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저희 방송에 앞서서 남자 둘이 하니까 좀 칙칙한 마음이 들지만 예, 별로 탐탁지 않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하반기 공채에 삼성그룹 첫 번째 계열사별 공채여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게 기대가 되나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있을 때는 뭔가 크게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려움 자체, 막연한 공포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이것을 비즈니스로 이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 삼성 공채는요. 그룹 공채가 이렇게 계열사에 많은 권한을 이관했다 하더라도 중심은 잡고 있어요. 이게 삼성 경제연구소의 인재개발원 이쪽에서 중심을 잡고선 기본적인 방향을 내려주거든요. 여기 출신과 또 제가 또 심어놨죠. 심어놨기 때문에 특징이죠. 이게 조직이 변했다고 뭔가 새로운 채용 방식,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에 한번 예측을 했었죠. 우리가 공채가 없어진다, 그룹 공채가 없어진다. 그래서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모두 다 얘기할 때 저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언을 했었거든요. 늘 겁니다. 이번 채용 오히려 더 늘 거고요. 하반기에 보통 삼성 그룹 채용이 5,000명 정도를 했었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삼성전자만 해도 5,000명 가까이 뽑을 거예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번 주 저희도 뉴스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연 간담회에서 권오영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하반기 채용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게 G사트는 일단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나서 서류 전형, G사트까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인 건데 면접은 어떨지 궁금한 게 이게 계열사별로 다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르게 시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이게 봐요.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들어갑니다. 면접관이 예전에는 부장급들이 들어가다가 지금 갑자기 대리급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누구를 뽑느냐, 면접에서 누구를 뽑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지난 시즌에 뽑고자 하는 그런 류의 사람과 지금 뽑고자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단
이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PT 면접하고 창의성 면접하고 그리고 인성 면접하고 했던 거를 약간의 조정은 거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면접관 똑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뽑고자 하는 그 사람의 형태, 그 역량은 똑같다라고 보시고 준비하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면접관도 그렇고 면접 과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그래도 좀 어떤 변화는 변화는 있겠죠. 뭐 직무마다 원하는 계열사마다 부분에 대해서, 예. 그죠. 뭐 창의성 면접을 넣고 빼고 아니면 토론 면접을 추가로 넣고 일부 빼고 추가되는 뭐 부분들. 이런 식의 변화는 약간은 있을 그래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서류 전형과 G서트가 그대로 가고 면접에서 어떤 그 계열사별로 특색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어쨌든 이번에 삼성 채용을 준비하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지난 상반기에 진행됐던 삼성전자 면접은 어땠는지 이나인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17년 삼성그룹의 상반기 면접 전형 어떻게 진행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면접은 총 3가지로 진행됩니다. 실무 면접, 그리고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면접인 실무 면접, PT 면접이죠. 3개의 주제를 부여받은 후에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40분에서 50분 동안 준비한 후에 발표 시간이 약 3에서 5분 정도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발표를 끝내고 난 후에는 면접관이 질문과 피드백, 대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면접은 바로 창의성 면접입니다. 삼성그룹의 가장 독특한 면접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를 제시받은 후에 지원자는 40분에서 50분 동안 준비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A4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을 노트북에 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3분에서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고 면접관의 질문과 피드백을 역시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은 주로 인성 면접이 주를 이루는데요. 개별 질문 형식입니다. 1대1 형식이고요. 1인당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번 하반기 삼성그룹의 면접 전형은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잠시 후 그 비법을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삼성그룹 면접 전형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앞서서 간단히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태성 쌤께서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나인 캐스터 말대로 굳이 변화를 예상하자면 면접에서 그나마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는 계열사별로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큰 흐름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 큰 원칙. 이거는 직무 중심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직무 중심.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열사별로 다른 시도를 약간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분야에서 그 직무에 대한 내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직접 무엇인가를 시켜보려고 하는 것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코딩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예상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서비스 부분,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로써 앉아서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가상 상황을. 예, 그런 것들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단순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어요. 직무 중심으로 보면 재무나 법무 여기를 창의성 면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나 법무를 창의적으로 한다면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네. 창의성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긴 해야 됐지만 앞으로 만약에 자율적인 권한을 줬을 때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하고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나 화재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고객을 만나고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그 영업사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득도 굉장히 자주 해야 돼요. 그것을 앉아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토론 면접을 한번 시켜보자. 예,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아니면 상황 면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좀 비중이 이거는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그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상황 가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상황 가정. 예, 예를 들어서 여성 지원자들한테 우리 지원자는 그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리비아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보내려고 해요. 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 있죠. 이런 것들 예, 줄어들 나름 겁니다.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마음껏 거짓말해도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간다고 했다가 그렇죠. 붙고 나서 뭐지 못 가겠습니다. 할 그쵸.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면접관들 어. 교육시킬 때 제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한테 술 많이 먹어요? 술 얼마나 먹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뭐 2병 이상 먹는다라고 얘기해라. 한 잔도 못 마시는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 술, 너 2병 마신다며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은 간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너가 간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몸이 예. 안 좋아졌다고. 예, 어차피 면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하러 질문하느냐. 어차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면접관들을 속이려고 할 텐데 거기서 뭘 얻어내려고 할 것이냐.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확인 불가능한 질문을 굳이 하는 건 예.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에 따라서 답변이 솔직히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 좋은 거고 예. 또 아니면 안 좋은 걸 텐데 예. 그게 어떤 당락을 좌우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질문을 했더라도 어느 기업 어느 직무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아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리비아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서비스하는 사람한테는 순발력을 보려고 평가 하는 항목을 걸 수도 있고. 순발력을 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만약에 법무 재무 쪽에 질문을 했다면 얼만큼 얘가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답변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PT 면접도 좀 뭐 나름대로 항상 PT 면접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한숨 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계열사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직무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하나만 해도 죽겠는데 네. 둘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계열사 분석이나 직무 분석을 시작하려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계열사 분석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자 생각을 하지 않는 친구들 이거 뭐 그 공채 밀려오면은 여러 군데 써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 몇십 군데 쓰려면 쉽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근데 합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걸 못할 거면 그렇죠. 그거 못 할 해야 거면 돼. 기업에서는 이것을 노리기도 해요. 그래요. 질문 중에서 이 친구가 얼만큼 계열사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조차 준비를 안 했던 친구들은 우리가 뽑아놔봤자 곧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소스와 컨텐츠에 대한 접근.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이 두 가지로 준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조사 그리고 직무 조사에 대한 것은 소스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업에 대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는 해당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였었는데 지금 삼성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어요.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가 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룹 공채 채용 홈페이지에 정보들이 싹 빠졌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뺀 거예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그룹별로 나왔기 그 내용들을 때문에. 쫙 빼놨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리가 되면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다트에서 기업 분석 내용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사업의 내용이라는 그 다트 분기 보고서의 사업 내용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걸 또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운 외우면 받아놓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것까지 외워가지고 아.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있더라도 의미 부여예요.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좀 더 뽑아서 한번 사업 내용으로 뽑았죠. 그 안에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만 딱 뽑아내세요.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라든가 앞으로의 트렌드라든가 최근 뉴스나 이슈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경쟁 관계 이런 것들 거기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 직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만 뽑아내시고요. 직무 같은 경우에도요. 직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사 홈페이지에 직무가 지금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직무에 대한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거니까 그때 올라오면 근데 정리된다는 게 이전에 있었던 거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동안은 이제 그룹의 그 커리어 삼성.com 이쪽에서 대부분 쫙 정리가 돼서 올라갔었는데 이제 각 계열사의 많은 권한을 주기 때문에 계열사에 많이 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무가 정리되어 있어서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 커리어 발전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이런 틀로 많이 정리를 해놓는데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구체화되겠네요. 그렇죠. 계열사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것도 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해는 바탕이 돼야 되지만 팁이 있다면 이 직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수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몇 개를 뽑아서 내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특수 용어? 자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기업 조사 및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즈니스 상황이나 트렌드나 최근 뉴스나 이슈 또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이나 시장 관계, 경쟁 관계 같은 거를 좀 조사하면 좋을 것이고 예.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직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 용어 같은 거 정리해도 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자체가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 준비를 하기가 쉽긴 하지만 반대로 뭐 이제 직무 관련 질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과생들은 결과적으로 많이 좀 직무 관련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영업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공과 상관이 없는 직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그 인문계 학생들 예. 이런 분들이 PT 면접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말빨이 좋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 이공계와 인문 쪽의 준비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은 맞습니다. 이공 쪽은 분명히 본인이 했던 전공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 그것이 이 기술적인 바탕이 이 회사에 들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보자면 나 O, 회사 O 이 정도의 무게 중심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인문 쪽은 내 쪽이 많이 약해요. 무게 중심이 회사 쪽으로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직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공과 관련해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한 조사를 이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PT 면접 같은 경우에 특히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PT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드러나요. 껍데기가 없어요. 그냥 깡통만 가지고 계속 덜그덕 거리고 있거든요. PT 스킬만 연습해 온 거야. 근데 우리는 PT 면접에서 PT 스킬을 평가하기 위해서 PT 면접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PT 스킬이 필요하다면 PT 잘하는 사람들 그냥 뽑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PT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의 그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PT라는 것은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면 평소 생각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면접을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자기 것이냐. 관점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본인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PT 면접에서 주제를 주어졌을 때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공계 쪽은 적정 수준에서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인문 쪽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지원자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받침해 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PT 면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쪽은요. 지원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선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내 직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지원 회사에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 아니면 리스크로 작용해? 리스크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평상시에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단계 건너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영향을 주지? 삼성전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뭐 인문과 기술의 접목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인공지능이 마치 그냥 어떤 생산기기 로봇에 적용이 돼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에만 연결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따뜻한 AI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하는 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삼성 핸드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겠네요. 호텔 신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우리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쪽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미 부여예요. 그리고 한국에 추세하면 요즘에 욜로 쪽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코노미가 아니라 일코노미.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이 사람들을 타겟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자전기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금융, 삼성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추세를 좀 읽을 수 있어야 그거부터 정리가 쫙 돼 있어야 돼요.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단계만, 두 단계만 넘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향을 받는 것,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지? 직무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내가 먼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공계에는 정답이 필요하지만 인문 쪽은 정답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딱 들어보면 분명히 알아요. 이 친구 고민을 조금 해봤던 친구구나. 이 친구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지만 인문계는 결과적으로 예. 얼마나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자기 관점이 질러놓고 있는가. 창의적으로 질러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약간 말의 예술이 필요한. 말의 그런 예술도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삼성그룹 채용 페이지를 지금 가보면요 인재상 부분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열사별 채용을 하면서 계열사별로 이 부분도 이제 곧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됐는데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 인성 면접도 중요할 거예요. 이런 예.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인성 면접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인재상이 변하느냐, 인성 면접의 질문거리 그리고 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럼 그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인재상이에요. 그럼 인재상이 확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직무 역량이 확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평가 항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세요. 인재상 변화 크게 없을 거고요. 각 계열사의 홈페이지에 곧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원하기 전까지도 충분히 정리가 안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난 시즌 거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그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문화도 어느 정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 삼성의 문화 이것도 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삼성의 문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삼성의 문화. 회사 그런 홈페이지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인 중에 예. 삼성에 뭐 요직에 계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뭐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요거도 조금 위험해요. 왜요?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제가 CJ에서 오래 일했고 IBM에서 오래 일했지만 CJ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CJ 문화가 어떠냐? 바깥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막 헛소리하지 말래요? 예,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딱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지인 친구들한테 삼성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밖에서 얘기하는 삼성과 안에서 얘기하는 삼성이 매우 달라요. 그럼 무엇이 삼성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느냐? 직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삼성에만 쭉 다녔던 사람들은 삼성과 현대차, 삼성과 외국계 기업, 삼성과 CJ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같이 삼성 프로젝트 했고 LG, SK, 롯데, 뭐 포스코도 프로젝트 했고 외국계도 프로젝트, 해보셨고. 금융도 프로젝트 해봤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비교를 해봤던 사람의 얘기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삼성의 문화를 말씀드리면 삼성은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예.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깥에서 맞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뭐 창의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좀 그렇지는 약간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를 좀 이게 허용하지 맞습니다. 않는. 이게 매뉴얼이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움직여줘야 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은. 그리고 이거는 또 삼성은 전반적으로 그렇다. 관리의 삼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삼성 내에서도 어느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삼성전자, SDI 뭐 이런 데는 제조업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요. 남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뭐 그 화재라든가 그 신라호텔 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룹의 문화로 보면은 관리의 삼성이다. LG만 경쟁도 되게 심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구성원과의 경쟁도 되게 심한 것 딱 전자만 비교해도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문화가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요? LG는 어때요? LG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건 맞지만 삼성과 조금 더 비교했을 때는 유연한가요? 좀 더 유연하고 여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렇군요.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파악을 하시는 게 본인의 특성과 예. 인성과 예. 좀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중요한 되네요. 거는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은 아니고. 예,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이게 삼성은 뭐 그 보수적이야.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관리의 삼성이야.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평가 항목, 직무 역량 이것을 놓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항상 얘기하시는 그 평가 항목이 제일 중요할 텐데 예. 평가 항목도 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변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변화 없다. 일부 있더라도 매우 극소수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유지한다. 그렇죠. 큰 흐름은 그냥 유지가 그래요. 될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어떤 걸로 점수가 매겨지는지 또 뭘 기준으로 점수가 깎이는지 올라가는지를 안다면 뭐 전략 세우기가 좀 쉬울 텐데 먼저 직무 면접 평가 항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직무 면접 평가 항목은 이제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 많아요? 그러니까 한 직무당 수백 가지 평가 항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 평가표가 수백 가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평가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평가표 내에 평가 항목은 5개 이내일 거고요. 평가표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계열사별로 직무별로 다 달라지기 거기에 때문에. 맞는 평가표가 작성이 될 거기 때문에 가지를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SDI의 연구개발이다라고 하면은 평가표에 배터리용 소재 개발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고분자 설계나 합성 기술력 이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 서비스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뭐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의 평가 항목 이거는 예. 어떤 겁니까? 창의성 면접은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단 창의성 면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창의성의 면접은 평가 항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창의성 면접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평가 항목은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무 이해력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직무 이해력. 그리고 논리력, 표현력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4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 사람을 보려고 할 거고요. PT하는 동안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을 아는가가 아니라 지원자의 생각이 무엇이냐, 얼만큼 고민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거고요. 이 공개는 그 직무 창의를 얘기를 하더라도요. 같은 창의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마구 질러대는 창의력이 아니라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창의. 예,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될 거고요. 인문계는 조금 질러주셔야 돼요. 창의에. 너무 조심스럽게 이게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질르세요. 정답이 아니어도 질르세요. 실효성이 있든 없든 일단 질러본다. 그렇죠. 질러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논리를 탄탄하게 받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성 면접의 평가 항목은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난하지 않나요? 인성 면접이? 예, 무난할 거고요. 이게 이제 인성 면접이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과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사별로 인재상과 직무 역량 같이 이제 뽑아서 평가 항목을 만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열사별, 직무별 평가표들이 여러 종류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공개는 인성 면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인성인데도 인성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쭉 삼성그룹의 계열사별 공채 어떻게 면접이 나올까 좀 짚어왔는데 일단 삼성그룹 최초의 계열사별 공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이제 정부도 지금 세팅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는 것처럼 삼성도 계열사별 공채이기 때문에 예. 막 궁금해하지만 예. 회사 내부에서도 예. 아직 세팅이 싹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안 그죠? 됐어요. 아직 안 됐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지금 불났어요. 아, 그래. 불난 상태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쪽을 이제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자문을 얻겠네, 그죠? 회사 자문 입장에서도 외부의 전문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문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삼성에 가서 그 교육을 했었어요. 아, 컨설팅 하셨던 거예요? 예, 삼성, LG, 이번에 SK 좀 다 어떻게 좀 했었어요. 하실 수 없어요? 이번에는 안 오네요. 제가 방송에서 막 얘기할까 봐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 뭐 인재개발원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몰래 듣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추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CJ에서 인적성을 바꿨을 때 인적성 시험을 제가 바꿨거든요. 바꿀 때 근데- 되게 어땠어요? 되게 좀 난리가 났었죠. 저 그래요?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다 바꾸고 나서 첫 시험을 보러 이제 나갔어요. 그때 건대를 빌려서 했었는데 학생들이 놀랍게도 책을 한 권씩 다 들고 오더라고요. 바뀐 유형의 CJ 인적성 검사 책이 나왔어 이미. 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뭐지? 나도 아직 내 우리 그러니까 식구들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식구들한테도 안 정확하지 않은 알려줬는데.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적성 시험 보고 나서 책상 위에 그 책들을 다 놓고 갔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 다 달랐다.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이 막 나와서 책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그래요. 추측성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 쓸데없는 거 방송 보지 마시고 잡정보 그렇죠. 센터 봐라. 이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이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말씀드릴게요. 들어봅시다. 예.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 면접에서 학생들이 잘 놓치는 것. 제일 점수를 못 맞는 게 뭐냐면 평가 항목 중에 창의성이에요. 의외로. 기업에서는 계속 창의성을 얘기하는데 창의성을 점수를 못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예. 창의성이 예.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발표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랬고. 예, 김승재 아나운서도 초등학교 때 어. 쓸데없는 질문하면 혼났죠. 그렇죠. 그죠? 입 다물고 쓸데없는 있었죠. 예, 예.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상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혼났습니다. 약간 에디슨 같은 거를 좀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하지 예. 마 따라오라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대입고사 볼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기업에서 창의성을 얘기하니까 곤란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하루에 하나씩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허접한 것도 괜찮아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해보고 이거 생각으로 끝나면은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어딜 가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메모기는 있거든요. 거기다 하루에 하나씩은 꼭 적으세요. 적지 않으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디어들을요. 내가 지원한 회사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지원할 거예요. 그 지원한 회사를 고려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네.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겠네. 요게 이 회사와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또 거기다 플러스 아이디어를 더해 놓으세요. 그리고 조금 실효성이 적더라도 요것을 자기 친구한테 가서 우기세요. 이거 분명히 미래 비즈니스 될 거야. 우기세요. 박박 우기세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친구들이 야 체면이야. 그건 되겠어라고 하더라도 우기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허점이 있네. 집에 가서 논리적인 허점을 또 보완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창의성을 보완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이거는 이제 좀 정성적인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임원들이 자주 하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난 눈을 많이 봐 면접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눈을 바라봐. 그렇죠. 저도 사실 눈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게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도 사실 있어요. 동양권과 서양권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동양권들은 주로 입으로 무엇을 표현하기보다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크게 주는 편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신뢰감이 갑니까? 방송 사고 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삼가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서양 쪽에 그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는 말로써 표현해야 돼요. 말로써 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모티콘 같은 거 보세요 한번. 맞아요.
눈 표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 많죠. 사람들은 네. 입 표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감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이런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눈 살아 있잖아요. 예, 이런 눈빛 살아있습니다. 보여주면은 괜찮습니다.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카더라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희 잡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과와 함께 하시면 아마 하반기 삼성 그룹 계열별 공채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리포터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이난캐스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지난주에 청주에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복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진짜 전례 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이 놀라기도 하고 피해도 큰데요. 네. 현재는 이제 힘을 합쳐서 복구 진행 중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자원봉사자님들이 복구에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러면 어떤 소식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먼저 일자리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의 화학제품 제조업체로 현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담당 업무는 국책 과제 관리 및 정산, 서류 관리, 개발 물품 구매 및 물품 관리, 기타 행정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고졸 이상의 경력 무관하고요.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몇 없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회사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고요. 회사 양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 조건이 어렵지 않은 편이니까요.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7월 27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금요일인 28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소 금융경제와 재테크 요령 등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영욱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수록 또 되게 회출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 젊어집니다, 갈수록. 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피부도 좋아지고. 땀 많이 마르셨는데도 땀 많이 흘리시나 봐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더위 나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름 나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최대한 먹고 있고 하루 3끼 먹는 거 한 지금 5끼씩 좀 먹고 더 있습니다. 드세요. 좀 너무 그래서 마르셨어요. 이게 예. 먹는데 다 어디로 가는지 같이 지금 이렇게 투샷 잡으면 제가 다 뺏어 먹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용우 쌤이 그 왜 떨어졌나에 출연했던 강정원 학생이 우리 용우 쌤이 그 소개해 주신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실력이 참 좋은데 안타깝게 떨어진 경우였는데 정원 학생처럼 뭐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하반기를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요 시기 때가 딱 여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복도 지나고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중복이더라고요, 지금. 중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복날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예전에 뭐 못 살 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날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계속해 주시죠. 지금 요 시기 때 제가 특히 이제 뭐 준비를 했던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뭐 필기 시험이라든가 뭐 서류에 대한 것들은 아마 준비한 친구들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시기상으로 이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체력이 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선생님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선생님이 제일 지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거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의 도움이 제가 오늘 아주 굉장히 힘든데요. 이분이 말을 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취업요정 지니 한유진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뭐 머리가 좀 이렇게 그 캐릭터 뿌까라고 있어요. 뿌까라고. 예. 산다라바 컨셉으로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똥머리라고 하는 그 네. 머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더워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다? 싹 다? 요즘에는 조금 더우니까 싹 잡아 올리고 앞에는 좀 애교 머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그래요. 요즘 뭐그 TV 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느낌인데 요즘 뭐 여름 나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요? 예. 전 요즘에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송하고 더운 데 가 있고요. 네, 더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용우 쌤의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간절함이 좀 더해져서 이번 하반기에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저희가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스 리그의 주인공 어떤 기업입니까?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정말 한 가지 제품으로 한 길만 갔던 기업인데. 한 길. 네네. 중요하죠. 한 길.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크레인 제조의 좀 선두주자고요. 그리고 소방차라든가 이런 좀 특수 기능을 장착한 차량들을 만드는데 절대 강자인 주식회사 광림입니다. 광림, 이거 코스닥 회사죠.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테마주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대선 계신 테마주였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광림. 쌍방울과 관계도 좀 있고 이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자, 광림은 코스닥 상장 회사로서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여러분들은 생소한 회사일 것 같긴 한데 제품 위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이제 뭐 채용 좀 안내를 해 주실 때도 또 청주 쪽, 충북 쪽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기업이 지금 본거지가 이제 충청도입니다. 충북에 지금 위치를 하고 이번에 있고. 피해 없으려나 모르겠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광림이라는 기업이 충북에 근거지를 두고 기술력의 기반은 그 유압 기술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유압 있거든요. 기술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공계의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유압 기술이라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주세요. 예. 네. 근데 요 어떤 유압 건가 그게? 기술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을 가지고 모든 이 장비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작동을 시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기반으로 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하. 그 압력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원리. 그렇군요. 예, 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정말 원래 주 제품은 이제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네, 이 크레인을 어, 만드는데 한 가지 제품 만드는 게 한 뭔가 20 들어 올리는. 네. 그쵸. 저희가 아마 많이 봐왔던 예. 장비들이고 이 장비를 23종을 크레인 하려면 다 유압 기술 필요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제 기본적인 유압 기술 원리는 아마 그 버스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 공기로 이렇게 칙칙하면서 잡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운전기사분들. 원리가 어떤 유압 예.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맞아요. 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차, 도시에서 보시면 왜 간혹가다 도로에 막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환경차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보는 이제 소방차 그리고 전기 공사할 때 크레인 올려서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그런 공사차. 그러니까 이런 특장차를 61종을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사 같은 걸 위한 특장 차량들 이런 네네, 차량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나 뭐 이삿짐, 사다리차 등 생활 속에서 특수한 일을 하는 차량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업의 강점은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주 제품이 어떻게 보면 그냥 차량이 아니라 특수 기능들이 장착된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 주 광림의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 좀 맞춤형의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네. 오. 그래서 뭐 만약에 관공서라든가 뭐 자연재해 관련해서 만약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를 만들다 했을 이런 때 특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면은 제작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광림의 첫 번째 강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런 맞춤형의 주문 제작이 가능한 이유가 이 광림의 그 직원들이 한 번씩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무 발명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사원이 그 의견을 낸 그 직무에 대한 의견이 좋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술화 시켜가지고 내부 토의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예 또 특허까지 아예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기능에 맞춘 그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의 규모 또 산업 내 위치가 상당하니까 오늘 갖고 오셨겠죠? 어떻습니까? 그 우선은 매출과 사원 수 그리고 산업에서의 다른 기업과 비교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매출 부분에서는 이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2,200억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크레인이라는 이런 특수 기능을 만드는 그런 업계 내에서는 지금 현재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예요. 네. 예. 그리고 요 2위라는 부분은 이제 1위는 어디냐면 1위는 어디예요? 이제 아마 다 아시지만 현대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이길 수가 없겠군요. 현대모비스가 뭐 크레인만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부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의 부분에서 2위로 지금 관님이 차지하고 있고 사원수는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의 사원수는 24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정규직이 235명이고요. 235명이고, 예. 그리고 평균적인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지금 6년 정도 평균 근속 연수를 기록하고 이회사 있습니다. 245명 중에 235명이 정규직이고 10명만 딱 비정규직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특이하네요, 정부에서 되게 그것도. 좋아할 만한 딱 지금 어떤 분이 기준입니다. 비정규직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매출액이나 뭐 업계 순위도 그렇고 광림이 이게 보니까 크레인 제조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레인이나 특수장비 그 차량 제조 기업이라서 뭐 거래처는 많을 것 같네요. 이런 차량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광림이 이제 크레인이라든가 특수 기능 차량들을 만들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개인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닙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주요 이 장비를 납품하는 거래처가 이제 정부 예하의 중관공소가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대입니다. 예, 그래서 군대. 네. 군대 차량 그렇죠. 저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차량 웬만한 것들이 다 유압 차량이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광림의 유압 기술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국내에는 이제 육군하고 공군에 많이 좀 납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만약 해외 군대를 한다면 지금 미 8군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예. 그래서 현재 국내 군 관공서와 이제 그 군대에도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차지하는 매출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만 따지면 국내에서는 한 50%에서 60% 차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독과점 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 시장 점유율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매출이 20% 넘지 않게끔 지금 그 상한선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회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집회를 또 막는 이런 차벽 또 차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촛불 집회하는 혁혁한 공을 저기 세운 저기 솔직히 이거 경찰청에서 좀 많이 요청을 해서 그래서 좀 경찰청에 납품하는 또 이런 차벽 차량을 또 개발을 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하군요. 아마 대만 해외 쪽은 이제 대만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쪽에 국가에 수출했었는데 아마 가만히 보시면 대만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을 많이 건설 쪽 개발을 많이 했던 그 국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수출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뭐 겨울에 눈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겨울철에 자체 그 특수 차량이 있지만 유압 기술을 반영된 이런 또 장비들도 수출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이제 중국과 베트남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기술과 뭐 제품의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다는 점에서 어떤 매출에서의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네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솔직히 전체 매출의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30% 차지하기가 좀 힘든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독과점이 되게 안 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자체 그 주 매출액은 이제 그 크레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한 그 수익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서 이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친환경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 네. 뭐 쉽게 해서 그런 뭐 저희 LNG 아파트에 같은 그런 보면 거? 매주마다 왜 그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데 그런 차 시작해서 도시에 청소하는 또 청소 차량. 네,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을 지금 친환경 차량을 쓰레기 수거차 같은 맞습니다. 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를 만들어서 더 또 지금 확대하는 보니까 부분이고. 스마트폰 관련된 뭐 만든다며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스마트폰의 그 부품 제조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좀 더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윤희 캐스터가 그렇다면 이 회사 어떻게 좀 커왔는지 주식회사 광림의 주요 연역을 좀 살펴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국내 크레인 소방차 및 환경차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광림의 주요 연역과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79년에 주식회사 광림산업을 설립하고요. 82년에 산업용 크레인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92년에는 스웨덴 왕립 북극선 훈장을 수상했고요. 94년에 중국 현지 합작회사인 북경화립특장치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1997년에 생산한 전기종 ISO 9001 인증을 획득합니다. 2002년에는 중국 현지 합작회사 광림특장차 유한공사를 설립하고요. 2006년에 노면청소차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합니다. 2008년에 중국 현지 합작회사 삼양광성 중공유황공사를 설립하고 2011년에 중앙분리대 청소용 도로청소사 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고 같은 해에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그렇군요. 유압기술을 기반으로 특수기능 제작과 해외 수출에도 성과를 올린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출액과 수상 내역도 어마어마한 만큼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연봉이 궁금합니다. 그 광림의 급여 조건 어떻습니까? 대졸 초연봉은 3,300이고요. 괜찮네요. 오. 평균 연봉은 3,700입니다. 그래 3,300. 네. 대졸 초임 3,300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자 한윤희 캐스터가 계속해서 광림의 채용 전형 또 이제 뭐 좋은 회사지만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채용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주식회사 광림의 2017 하반기 신입 채용 전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7년 7월 27일 목요일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23시 59분까지니까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집 부분 및 자격 조건 살펴보면 모집 분야는 해외 영업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대졸 이상 신입으로 경력자라면 관련 경력 1년에서 3년까지이고요. 우대사항은 해외 영업이다 보니 영어 능통자나 일본어, 중국어 가능한 자입니다. 예. 근무 지역은 충청북도 청원 및 충북 전체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포털 사람인이나 커리어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절차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어때요? 모든 기업들이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류 전형하고 그다음에 합격이 되시면 바로 면접 그리고 인적성이 합격입니다. 없군요. 네네. 좋네요. 그렇다면 뭐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한테 추가로 안내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문과생 분들이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가 제조가 어떻게 보면 유학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과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뽑는 직군이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벌써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비즈니스 회화할 줄 아신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과는 이미 기술 협약이 돼 있어서 지금 많은 또 실무자들끼리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자가 필요한 거고 또 미국 진출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특히 회화가 아니라 생활 회화를 잘하는 그런 회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회화, 뭐 전화라든가 메일, 문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회화 가능하신 분들은 특히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반기 채용인데 이제 해외 영업 말고 다른 채용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아까 납품하는 것 중에 이제 군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략 사업본부라는 이제 부서에서 군 영업 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다면 아마 되게 낯서진 않을 거예요, 장비가. 그래서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무와 시설 관련해서 이 직무 담당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역 그 충청권 쪽에 만약 이쪽 총무 쪽을 희망하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하셔서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왜 주식회사 광림을 가야 되는가 추천 이유를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떻게 보면 충청도권의 그 강소기업을 몇 군데 좀 많이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지역 인재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지역 인재. 네, 그래서 솔직히 수도권에서 서울권에서 히든 챔피언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충청권, 그다음에 경상권, 전라권을 봐야 되는데 우선 지역 인재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시기 때 대학교로 졸업을 앞둔 혹시라도 재학생분들이 방학 때 춘천권에 쉬고 계시다 보신다 그러면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예.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나노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또 수익 창출 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진취적으로 나름대로 조금 의미를 두고 좀 일을 하고 싶다 한다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라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히든 챔피언 기업이 주식회사 광림의 이번 공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손용 컨설턴트 그리고 한윤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한국직업방송과 잡코리아 TV의 콜라보레이션. 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의 하반기 계열 첫 공채 대망의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ww.worktv.or.kr.과 잡코리아 TV www.잡코리아.co.kr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두 곳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TV로 보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 기대해 주시고 더 기대할 건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가 남자 MC가 되기 때문에 더 잘생긴 또 훈훈한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